조대현입니다. 참고로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육사 출신입니다. 한때 육사 출신 정치 군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슴 터질 듯 답답한 세상이었지만 소수의 민주투사를 제외하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두려워 감히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독재 권력도 정점을 찍은 후 예상치 못한 역사의 지점에서 결국 종말을 맞았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법과 역사 앞에 각자가 지은 대로 심판받고 처벌받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육사 출신, 군인 출신이 정치를 한다 해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검사 출신이 과거의 육사 출신처럼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소수 정치군인 조직 하나회는 지금 소수 정치검사 조직 윤석열 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의 하나회가 국가 권력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장악했던 것처럼 윤석열 사단 검사 출신들이 지금 이 나라를 통째로 손에 넣었습니다. 전통적 권력기관인 대통령실, 국정원, 법무부 등을 넘어 검사 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장관직,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심지어 해당 분야의 정책 전문성이나 경험이 꼭 필요한 금융감독원장,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까지 전부 검사 출신들이 차지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만큼의 직접적인 폭력을 일상에서 겪는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의 독점 권력에 의한 폐해는 요즘 우리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2023년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년 전 전체 순위 28위에서 19계단이나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한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는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성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언론 자유의 위축도 언급했는데 대한민국은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위축된 나라 20곳 중 한 곳으로 한국과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 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꼬집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심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군부 독재 세력과 정보기관까지 이미 정상으로 돌아간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버티며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독점 권력이 바로 검찰 권력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그간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보았지만 초롱성과 같은 검찰 독점 권력의 해체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출신이 대통령 권력까지 차지하며 오히려 그들의 명을 재촉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간 대중의 관심 밖에서 온갖 편법과 꼼수로 특권을 누리고 악행을 저질러온 검찰 권력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으로 마침내 국민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군부 권력과 정보기관 권력이 걸어갔던 몰락과 정상화의 과정을 이제 검찰 권력도 동일하게 밟을 일만 남았습니다. 검찰 집단을 아무도 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가 투명하게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세상,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검찰을 이용할 생각 자체를 못 갖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단 1원도 국민의 감시를 벗어난 돈을 검찰이 가질 수 없는 정상적이고 투명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검찰 정권의 종말과 함께 그런 정상적이고 투명한 세상이 국민과 역사 앞에 활짝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